당신의 이름을 외친다. 강한 의지, 불길 같은 열정. 노래는 자 노래. 조국을 위해서라면 나는 일어선다. 오, 애국자여, 당신의 길을 가리라. 빛나는 노래를 낮추라고. 노래를 좀 말을 들어야지. 자, 드디어 여러분이 보시는 대한민국 최고의 영웅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세상이 다 저거들 대로 뜻대로 되겠지만 절대로 여기 계신 이 영웅을 짓밟고는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정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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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상당히 목이 안 좋지만 아마 기도 끝에 내가 아마 그 자리 가면 적어도 공수처 이 새끼들이 다 두 손 들고 돌아갈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시간을 딱 맞춰서 오셨는지 여러분 뜨거운 함성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가문한 영웅을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위기에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이런 역적 지도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갈 우리가 존경해야 될 유일한 선지자, 국민혁명의장이시며 한기총 대표적을 지내신 정광훈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와, 끝이 안 보인다. 끝이 안 보여. 내가 보니까 약수동까지 뻗은 것 같아. 존경하는 5,300만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는 강화문 국민혁명 대표요, 그리고 총사령관으로서 헌법 위의 권위인, 대한민국의 모든 권위는 헌법에 있지만 헌법 위의 권위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국민의 저항권입니다. 우리는 지난 토요일부터 이미 국민 저항권을 발동했고 지금도 계속 우리가 진행하고 있으며, 이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히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국민 저항권을 계속 발동할 것입니다. 이 국민 저항권은 최고의 국가의 권위로서 헌법학자인 김학성 교수님을 모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행위가 왜 정당한가, 그리고 5,300만 국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동안 우리는 80년 동안 우파 국민들은 먹고 살기에 바쁘고 자식 교육에 바빠서,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냐, 병리현상이 일어났어요. 공수처라는 사람들은요, 공부를 잘했던 사람일까요, 못했던 사람일까요? 그런데 뭐냐, 부분적인 공부만 한 거야. 아니, 국가애도 기간에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때리면 돼요, 안 돼요? 인간으로서의 가치도 없는 거야. 인간으로서의 가치도. 국가애도 기간이라면 전 국민이 무한 비행기 사고를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 가족들을 위로하고 전 국민들이 다 이제 자숙하고 이런 기간에 이 공수처가 내란을 일으키면 돼요, 안 돼요? 말까지도 뒤집어 가지고 윤석열을 내란 수괴라 그래. 내란 수괴. 나는 이것이 반드시 북한에서 내려온 용어인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 인간들은요 보면 말을 뒤집어 씌워서 완전히 이 세상의 분위기를 점령하려고, 사람의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내가 요즘 TV를 거의 안 보는데, 왜? 종편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공중파, MBC, KBS, 그 다음에 SBS 전체가 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전문 전체를 보도하네요. 안 하고 무조건 잘못했다, 그리고 실패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으면 어떻게 여기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까? 이제 우리는 완전히 이겼습니다. 아멘. 지금 여론조사 기관마다 좀 다르지만은 여론조사 기관의 90%는 좌파야. 좌파인데도 오늘 제일 짠돌이들이 36.1% 윤석열의 기록이 나왔고, 어떤 데는요 53%가 나왔어요. 53%. 나는 개인적으로 나도 이제 여론조사 기간을 신청을 했어요. 3일 후만 나올 겁니다. 아니, 얘들이 문장 하나를 이상하게 물어버리면 완전히 엉뚱한 대답이 나와. 내가 열받아 가지고 여론조사 종식 기간을 조사 기간을 공식 신청했더니 앞으로 3일 후에 나오면 이제 우리는 정상적인 질문을 할 것입니다. 정상적인 질문을. 자, 이거부터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뭐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찬성이냐 반대냐? 이거는 공정하잖아요? 공정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앞으로 며칠 후에 발표할 테니까요, 이미 대한민국 국민들의 80%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안 했다면 이 나라는 이미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거야. 이것을 교육시킨 제1기관이 뭐냐? 광화문입니다. 광화문. 아멘. 우리는 벌써 몇 년 전부터 와인버그 국방부 장관의 영상을 계속 만들어서 돌렸습니다. 자, 레이건 대통령 때 국방부 장관 하신 와인버그 국방부 장관이 넥스트 워라고 하는, 다음 전쟁이라고 하는 이러한 책을 썼어요. 500페이지 썼습니다. 근데 내가 그 책을 읽고 하도 감동이 돼서 5,300만 권을 다 사서 전 국민에게 한 권씩 다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영상으로 만들었어요. 영상으로 만드는데 혹시 영상 준비되어 있어요? 방송실 준비됐어요? 야, 이 영상을 짧게 만들어서 이걸 광화문에서 계속 틀은 겁니다. 왜? 이 와인버그 국방부 장관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레이건 대통령 때, 레이건 대통령 아시죠? 레이건 대통령 때 러시아 연방, 유고, 체코,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탄자 붙은 모든 키르기스탄, 파키스탄 모든 러시아 연방을 해체시킨 실제 실무자가 바로 와인버그 국방부 장관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 이걸 영상으로 만들어서 3년 동안 광화문에서 돌렸더니 이제 광화문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근데 그분은 그 500페이지 되는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 반드시 대한민국은 북한의 침공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안에서 오늘날의 이 시대를 예견한 거야. 오늘날의 이 시대를. 이 책이 써진 것이 벌써 30년 전이요. 대한민국은 반드시
대한민국 안에 있는 좌파와 우파의 싸움에서 스스로 참여할 것이다. 자, 영상을 한번 직접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이 멸망한다면 어떤 이유에서일 것 같습니까? 전쟁, 자연재해, 국가부도, 전염병. 전직 미 국방부 장관 캐스퍼 와인버거는 그의 저서 더 넥스트 워를 통해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내전. 만약 대한민국이 멸망한다면 간첩과 주사파의 공작에 의한 내전에 의해서일 것이다. 자, 스탑. 저도 이 스탑. 대한민국이 망할 것 같으면 내전에 의해서 망한다. 내전. 외국 군대가 침략으로 망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국민들, 대한민국 국민들 안에서의 내전을 통해서 망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내전이 붙은 겁니다. 지금 이해되십니까? 내전을 통하여 망한다. 내전을 통하여. 그래서 이 와인버거 장관은 내전이라는 것은 뭐냐, 외국 군대 침략이 아니고 스스로 우리나라끼리 좌파 우파야. 여기서 좌파 우파란 말은 없어요. 내전을 통해서 망한다 그랬는데, 이게 드디어 내전이란 말을 제일 먼저 언급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재명, 이 개자식입니다. 이재명의 내전에 대한 이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일개 당의 대표인 192석 야당의 대표인 사람이 내전이란 말을 언급하면 돼요, 안 돼요? 들어보세요. 지금 직접 한번 들어보시라. 자칫잘못하면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이 어느 단계에선가 멈추지 않으면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고요. 계속 증폭되고 결국 마지막에는 내전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 자, 마지막에는 내전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 이놈이 바로 내전을 유도하는 놈이에요. 유도하는 놈. 왜냐하면 이재명의 집회하는 것을 내가 다 듣고 방송도 다 들어보고 했더니, 처음에 남대문에서 세상에 모든 야당들 다 모아서 뭐 조국 정당 무슨 뭐 그 다음에 무슨 뭐 이준석 정당 다 모았는데 몇 명 모였냐? 12,000명밖에 안 모였어. 실패했죠. 그러니까 다시 또 한다 해서 그 다음에 광화문에서 했는데 줄어들어 10,000명밖에 안 모였어.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했더니 7,000명밖에 안 모였어. 나중에 네 번째는요, 창피해서 연설하러 올라가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살 길은 뭐냐? 광주 사태 같은 일을 광화문에서 일으켜서 내전 상태로 몰고 가야, 그래야 지가 살아날 수 있고 다시 한번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온다. 이것을 유도하기 위하여 결국은 내전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 이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내전이 일어나면 수천 명, 수만 명. 광주 사태는요, 그래도 광주 사태 주민들 중에서 나중에 광주 사태가 일어났을 때 공수부대가 다 광주 사태를 포위하고 해서 미국의 CIA가 발표했어요. 광주 사태가 왜 이렇게 최소한의 희생을 이루었느냐? 대한민국의 공수부대가 극도의 자제력을 가지고 극도의 자제력으로 대항했기 때문에 공주 사태는 세계적인 사태 중에서 가장 생명이 많이 죽지 않는 160명 가까이밖에 안 죽었어요. 160명도 엄청난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러한 내전을 광화문에서 다시 일으키겠다. 이재명이가 이놈을 용서할 수 있어 없어요? 내전이란 말을 입에서 꺼내서도 안 될리 꺼내서도 말이 됩니까?
그 다음에 이재명이가 이어서 하는 말 좀 들어봐요.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그것을 폄훼하지 말라. 아니 나는 왜 대한민국 경찰이 보안법으로 이걸 체포하지 않았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 지금도 우리 집회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이 추운 날씨에 수없는 경찰관님들이 지금 여기 벽을 싸고 계시는데, 아니 한번 들어보세요. 이재명이 하는 말이 이게 본정신인가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자,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 경찰관님들 괜히 고생하지 말고 보안법으로 이재명을 체포하기를 바랍니다. 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나는 광화문의 국민혁명 의장으로서 헌법 위에 권위를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니 이재명 이걸 체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김일성이가 6.25를 일으켜서 부상자까지 합하면 500만이고 미군이 전사한 사람만 몇 명이냐? 4만 8천 명이야. 나는 미국에 가서 알랭턴 국립묘지에 갈 때마다, 워싱턴에 이번에도 또 가겠지만은, 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받은 거 알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 또? 가서 내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10분 연설하려고 저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어떤 장로님이, 나를 좋아하는 장로님이 돈 100만 불을 내놨어요. 100만 불을. 그 내가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만날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가서 만나면 나는 딱 미국 사람들은 말 복잡하게 하는 거 싫어해. 딱 세 가지만 말하 그래. 첫째, 대한민국의 선거는 완전히 북한이 해킹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왜냐하면 트럼프도 첫 번째 당선됐다가 두 번째 당선될 때 완전히 중국의 해킹 때문에 떨어진 걸 아니까 트럼프의 입맛에 맞는 것을 내가 입에다가 사탕을 내가 다 집어넣어 주려고. 사탕을.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트럼프가 두 번째 떨어진 이유는 뭐냐? 좌파 언론들 때문에 떨어졌어요. 내 요걸 또 사탕을 한 개를 더 넣어 주려고 그래.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은 북한이 점령하고 있다.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제일 달콤한 사탕 세 번째를 넣어 주려고 그래.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절반은 가짜다. 어때요? 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경찰관님들 빨리 이재명 체포하라니까. 이거는 보안법 위반이야. 그리고 간첩을 잡는 부서인 국정원을 저 더불어민주당이 법을 개조해서 국정원은 간첩을 수사를 못하도록 이렇게 법을 바꿔놔서 지난 1월 1년 동안 간첩을 잡을 수가 없는 거야. 아니 문재인이야 이 개자식아. 간첩을 못 잡도록 국정원을 만들어 놓으면 뭐냐? 문재인 이놈이 간첩이니까 지가 빠져나가려고 이 짓을 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5,300만 국민 여러분, 절 보고 비난하지 마세요. 나를 씹지 마세요. 5,300만 국민 여러분들은 좌파도 좋고 우파도 좋고 뭐 개딸도 좋고 주사파도 좋고 다 좋은데, 이거는 머리를 생각을 좀 잘하면 누구든지 여러분 다 두 손 들고 만세할 수 있어요. 뭐냐? 정강훈 목사가 6년 동안 광화문에서 애국운동 안 했으면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어요, 없어요? 문재인 때 이미 북한의 연방제로 넘어갔다고.
그러니까 정강훈 씹으면 안 된다니까. 아니 근데 제일 씹는 말이 뭐냐? 유스 엔조이라고 있어요. 유스 엔조이, 아주 좌파 유스 엔조이라고 있는데, 유스 엔조이에 거기 기자 하나가 유튜브에서 토론하는데 나를 10년 동안 추적했다는 거예요. 나를 10년 동안 추적했는데 정강훈 목사의 10년을 자기가 조사해 봤더니, 첫째, 돈에 대해서 문제가 없더라. 그 사람은 있는 돈을 다 남한테 퍼들어 주더라. 두 번째 뭐냐? 여자에 대해서 문제가 없더라. 왜? 나는 우리 집 사람을 40년 50년 부흥회 다니면서 같이 데리고 다녔거든. 그래서 이중 투자하지 말라, 이중 투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유스 엔조이가. 그러니까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여러분도 실수해요 안 해요? 하죠. 두 가지 실수만 안 하면 나머지는 실수라고 볼 수 없어. 첫째, 남의 돈 떼어먹지 말고, 두 번째, 마누라 여러 명, 3명, 4명 갖지 말고,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맞아요? 나는 할 말이 많이 있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줄여서 말하려고 그러는데, 줄여서 말을 해도 내가 1시간을 해야 돼. 지금 앞으로 1시간은 해야 되니까, 일단은 이재명 이놈은요, 이 자체만 가지고도 간첩 혐의로 체포할 수 있어야 돼요. 김일성을 뭐 폄훼하지 말라, 욕하지 말라, 김정일을 욕하지 말라. 아니 민족의 최고의 내란 괴수인 김일성에 대해서 욕하지 말라. 이놈을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죽여야 돼요. 이재명을 어떻게 해야 돼? 그래 놓고 지금 이놈들은요, 말 바꾸는데 선수권자야. 나는 이 모든 말들이 북한에서 내려왔다고 생각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괴수라 그래. 하하하하. 이야 세상에.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괴수 맞아요? 아니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 내란 괴수요? 계엄령은요, 대한민국의 헌법에 단 하나도 틀림이 없이 절차를 다 맞춰서 계엄령을 선포했단 말이야.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이 자리에 나오셨냐 이거야. 내가 나오라 한다고 여기 나오겠어요 여러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을 선포를 보고 모든 언론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죽이려고 계속 방송하고, 종편, KBS, MBC, SBS가 계엄령을 선포한 그 원문 자체는 다 감춰버리고 무조건 잘못됐다, 무조건 계엄 실패다, 이러니까 분노해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오신 것이 확실해요? 아멘. 그러니까 저는요, 특별히 공수처에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해서 판검사 다 거치고 공수처까지 되신 분들이 그렇게 모르시냐 말이야. 일단은 국가 예의를 몰라. 아니 어떻게 애도 기간 중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때리냐 이 말이야. 또 체포영장을 때린 그 판사, 허가해준 판사, 이놈은요 북한으로 보내버려야 돼. 북한에. 그러면 과연 계엄령이 법적으로, 헌법적으로 잘 됐느냐 못했느냐. 이제 최고의 권위는 국민혁명의장이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 최고의 국가의 권위는 뭐냐, 헌법의 권위는 국민저항권이요. 아멘. 여러분들이 바로 국민저항권의 정신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것입니다. 아멘.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의 헌법학자 제1호 김학성 교수님을 모시고 과연 계엄령이 잘못됐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